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1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임자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을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간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인데, 자, 오늘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뜻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은 양금이 됩니다. 즉 금인데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다음으로 나온 천간이 되는데 경금도 금이 되고 신금도 똑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데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양금이 아닌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됩니다. 그래서 성질이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제 그제 무토 기토 토를 설명할 때도 양토인 무토는 크고 높고 방대한 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라 하더라도 작은 문전옥답 텃밭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금도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이지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새는 완철금이라고 해요. 완철금. 그래서 우리가 비유할 때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것 또는 원철 같은 것,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강철이 될 수도 있겠고 무쇠도 될 수 있는데 원철은 땅에서 광산에서 금방 캐낸 그야말로 아무런 인공적인 가미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는 거고 말로 치면 야생마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음금이죠. 그런데 이 음금은 양금인 경금과 달라서 무쇠나 강철 같은 것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보석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주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각종보다 주얼리라고 하죠. 보석, 반지,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 팔찌 뭐 이런 것들 요즘 발찌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하는데 이런 각종 예물 시계 같은 거, 결혼 예물 같은 거 있죠. 금으로 된 거 이런 것들 뭐 다이아몬드도 다 금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 바로 신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잘 가꾸어진 보석과 같기 때문에 말로 치면 토마와 같은 뭐 어떤 말 잘 길들여진 준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생마는 어떻게 돼요? 조련사가 데려다가 성질도 좀 이렇게 좀 원하지 않게 하고 훈련도 시키고 해서 깔끔하게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러한 말로 키워야 되지만 준마는 이미 길들여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제 목욕도 시켜주고 장신구도 달아주고 해서 말 자체가 이쁘게 만들어지면 그 말은 준마로서 쓸 용도가 생기는 것이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금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철과 같은 그런 투박한 원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은 용도가 없고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로서 화로서 단련을 하여 신금과 같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경금 자체가 기물인 것은 아니죠. 만들어진 기물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원철과 같은 재료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은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된다. 이때 경금을 단련하는 화는 정화, 즉 음화인 정화라 해야지만 금하여 경금을 갖다 기물을 만들 수 있다. 화극금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화가 금을 녹여서 못 쓰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봐야지만, 특히나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를 봐야지만 용도 쓰임이 생기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도 금을 봐야지만 내가 금을 기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물론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단련하는 용도도 있지만 어떤 용도도 있다, 조후하는 용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금은 일단 조후보다는 경금을 기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급금은 화가 금을 극한다고 해서 금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소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때는 금이 너무 약하고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그야말로 금이 녹아서 못 쓰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소용된다고 해서 이거는 화가 너무 왕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급금은 어떤 관계?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금이 정화라고 하는, 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목생화해 주어야지만, 불이 뜨거워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탑불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없어서 최소한 700도 이상, 1000도 이상이 올라가야지 경금을 시뻘겋게 달구어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 있죠. 정화만 가지고는 그래서 부족하고, 반드시 간목으로서 정화의 땔감이죠. 땔감을 얻어서 정화를 도와주어야지만 정화를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자축월에는 춥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를 별도로 또 쓰게 된다. 이때는 왜 그러냐? 병화를 쓰는 것은 조후로 쓰는 것이고, 병화를 쓰는 것은 조후로 쓰는 것이고, 정화를 쓰는 것은 단련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병정화를 같이 아울러서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로 보게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 하면 자월도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자월의 절기, 일단 대설과 동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고, 간단히 설명은 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가는 기준점이 되는 것, 동지는 음이 가장 강하고 양이 발생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지의 의미가 되겠고요. 일단 해월, 자월, 축월은 모두 동절이 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뜻이죠. 겨울이 되는 것이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라고 하죠. 매우 혹한의 한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가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준 것도 조후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뜨거운 여름같이 뜨거운 날씨를 시원하게 맞춰주는 것도 조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해자축월에는 일단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되는데, 이때 화는 조후로 쓰는 화는 어떤 화?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얻어야지만 자월에, 해월에, 축월에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보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자축월은 수왕절이라고 했죠. 수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 금은 자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 그러면 사지라고 하는 뜻은 그 오행이 왕하다는 것과요, 약하다는 것과요.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신유술월에 왕하다라고 하면 경금이 해자축월에 이르게 되면 병사묘지로 오기 때문에 금 자체는 신약해지죠. 신약한데 식상인 수가 많아지게 되면 설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약한 일간이 더욱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오늘 같은 경우 경금 일간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신약한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자월에 춥기 때문에 모두 문제가 됩니까? 추워서 한기가 있어서 추운 것도 문제가 된다. 두 가지를 모두 맞춰줘야 된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의 중화와 한열의 중화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하니까 신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 한기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조우해 줘야 된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병화는 한 점 정도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하죠. 병화가 있어야지만 금이 얼지 않고요, 물도 얼지 않는다. 원래 자월에 경금이 화가 없으면 금한순행이라고 하죠. 금한순행이라고 해서 금은 차갑고 물은 얼어져 있기 때문에 금도
수도 용도가 없게 되는데 화를 얻게 되면 금난수온이 되죠. 금은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금도 수도 용도 쓰임이 생긴다. 그래서 자월, 해월, 축월에는 일단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를 떠나서 병화 한 점, 뿌리 있는 병화 한 점이 있어야지만 사주 전체의 기온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생조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방조해주는 방법인, 생조는 인성으로 해주는 것이고 방조는 비경 겁재로서 해준다.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경금 입장에서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을 말하는 것인데, 경금, 신금은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간으로 경신금,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금이 뿌리를 얻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지지로 신유금이 없으면 지지로 토라든가 아니면 사화 같은 거, 사화를 위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다. 특히 해자축월의 사화는 경금 일간이 통근도 할 수 있고 조후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화를 경금, 신금이 사화 보는 것을 여름 같은 때는 안 좋겠지만 이렇게 해자축월 겨울에는 사화 보는 것이 그닥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병화를 얻어서 병화로 조후하고, 그 다음에 지지로 신유금으로서 통근하고, 신유금이 저런 금자가 아니죠. 신유금으로서 일간 경금이 좀 통근해서 세력을 얻고 탐연후에 정화를 넣어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사주국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병정화가 같이 있으면 뭐가 되죠? 그렇죠.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나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관살혼잡. 근데 겨울에 해자축월에 또는 신유월 해자축월에 경금이 관살혼잡 되는 것은 그거는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이 되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된다. 즉 뭐냐면 병화로는 자월의 한계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병정화를 같이 써야지만 국세가 더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월, 해자축월의 경금은 관살혼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관살혼잡이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얼지의 특성 알았으니 일단 격국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자수, 월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양용음. 그래서 자수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보는 것이고 양 대 음이 되는 것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는 것, 경금인 내가 수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생자는 육친으로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 자, 식상은 다시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식신과 상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 또는 음대 음이 되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합 맞으면 상관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양금이 음수를 받습니다. 상관 격이 되는 것인데 금수 진상관 격이 됩니다. 성격 강할 것이고요. 자존심 셀 것이고요. 상관격들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지만 일간이 약하면 설기태가 되기 때문에 언행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고, 상관격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아이를 낳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울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머리가 총명하고 총명달사, 세상 보는 눈이 남다르고 또 이 상관격들
뭐다 기획 창작 같은 걸 굉장히 잘한다. 단 여자가 상관격이 되면 남편 덕이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 뭐 그냥 사주 국세를 좋게 만들면 된다. 일단 상관격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자, 금수 진상관격 진짜를 붙으면 설기태과가 된다. 즉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이지기 때문에 설기태과가 돼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금 또는 신금은 일간이 약할 때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같은 비견급제인 금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자월은 춥기 때문에 병화, 경금을 단련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정화, 병정화, 관살 혼잡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임수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수가 너무 많죠. 안 그래도 금수 진상관격의 설기태가가 되는데 수가 너무 많습니다. 수가 많으면 금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되죠. 수다 금침이 되고요. 일간은 작은 금이, 쉽게 말하면 작은 쇳덩어리, 작은 금덩어리가 깊은 한강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을 좀 보호해 줘야 되고 임수를 좀 제해 주는 것도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재성인데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고요. 인 안에는 인중, 암장된 뭐가 있습니까? 병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후도 미약하지만, 아주 극히 미약하지만 조후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눈꽃만치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식상도 재성도 내가 감당할 할 여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큰 문제점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일지에서 이제 신금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경신일주가 되죠. 경신일주가 돼서 뿌리를 얻었는데, 요거 신자수국이 되다 보니 일간도 뿌리를 얻긴 얻었지만 수가 다시 더 왕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 정도 되면은 생시에서 무토를 봐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아마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아마도 무인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하다. 그는 생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수는 왕한테 조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화를 봐서 조도 하고 경금을 단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병화가 투출된 것은 좋지만 시지에서 자수를 다시 보는 것은 좋지 못하죠. 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고, 병화를 보긴 봤지만 이 왕수와 병화를 갖다 극해버리는 그러한 이걸 갖다 제살태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제살태과. 제살태과는 제살태왕과는 조금 다르죠. 제살태가, 이 제자는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제살태왕하고는 좀 다르다. 제살태가는 이 7살 병화를 경금이 부득이 써야 되는데 식상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갖다가 지나치게 제해버렸다고 하는 것이 제살태가고요. 제살태왕은 재성하고 관살이 너무 많다라고, 둘 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지 못하다.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좀 살아나야지만 좋은 국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축시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거는 식왕수가 정화를 극하려고 하는 거 좋지 못하고요. 축에 경금이 뿌리 내리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정화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정축시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무토 말씀을 드렸죠. 무토가 있게 되면 임수를 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인신충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결코 좋은 생시가 되지 않는다. 무토를 임수 제하는 공력보다 인신충이 되는 것이 무지 나쁘다. 무토를 임수 제하는 것이 1의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면 인신충이 되면 100의 손해를 본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경진시는 이거는 뭐냐면 지지로 자월에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짜버렸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수가 왕하지. 이거 그렇다고 해서 수로 종할 수 있느냐? 목 안에 인중 안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종격도 되지 못하고, 그냥 수가 너무 왕한데 불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추워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시 같은 거 사화를 봤다 하더라도 이것도 사신합수가 되는 것이니 이 또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갑신시라든가 을류시 같은 경우에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니 대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좋을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들로 태어나면 개축대운을 넘어서 목화운이지만은 딸로 태어나게 되면 금수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태기를 하실 때 꼭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